명품을 안 사도 고급차를 안 타도 생활비는 얼마든지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출근길에 커피 4,500원, 퇴근 후에 편의점 군것질 5,000원, 이렇게 하루만 써도 하루에 1만 원이 쑥 넘어갑니다. 할부의 본질은 단순한 겁니다. 미래의 월급을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큰 돈 한 번 안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입니다. 네, 남서울대학교에서 스마트팜과 유통 마케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돈을 안 써도 통장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안 사도 고급차를 안 타도 생활비는 얼마든지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큰 돈을 쓴 적도 없는데 통장이 비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 말 틀린 말 절대로 아닙니다. 물가도 올랐고 생활비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돌아보면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소득보다 습관인 경우가 제가 보기에 훨씬 많습니다. 한번 크게 써서 무너지는 사람보다 작은 돈이 계속 새서 무너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들이 티는 거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티가 안 난다는 점이 훨씬 더 위험하게 작동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은 버티다가 작은 돈들을 썼던 것들을 그냥 버텨가고 있다 보면 그냥 버텨지는데 어느 순간에 카드값을 보고 놀라고요. 또한 더 놀라는 경우가 통장 잔고 보고 한숨을 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소비에 관련된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 생활에 작동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세워나가는 최악의 소비 형태, 이 부분들을 5가지만 정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왜 통장이 이렇게 비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장이 비고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불어일으키는 소비의 첫 번째 부분은 감정 소비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달앱을 켜고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게 거기서 쇼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일이 안 풀리면 오늘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이런 식으로 계속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갖다 컨트롤하려는 것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소비들이 문제가 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퇴근했는데 집에서 먹을 것이 있는데 너무 지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배달앱을 켜고서 치킨이나 떡볶이, 디저트를 주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이면 별일이 아닌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 3번이면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뭐 양말부터 화장품까지 작은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물건들은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값 쌓여가지고 있으면 그 카드값이 쌓였을 때 무섭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감정 소비가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비했다는 걸 모르는 이 점이 가장 큰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이런 것들 못 사면 무슨 재미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잠깐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 소비는 다음날 카드값이 여러분들을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감정을 소비로 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감정 소비가 위험한 첫 번째 부분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체면 소비입니다. 이 소비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뭐 회사 다니는데 좋은 옷이라도 입고 가야지, 이런 생각들 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내 삶이 아니라 비교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조금 오른 직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분들은 기존에 탔던 차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차를 계속 바꾸고 있다 보니까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제 이 정도 차는 타야지. 나도 이제 제네시스 정도는 몰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지보다는 다른 집 아이들이 이런 교육도 받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계획에도 없던 교육비를 늘리는 경우들, 이게 다 비교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에 의한 체면 소비는 삶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겉모습을 유지하는데 돈을 쓰게 들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통장은 얇아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 그래서 체면으로 쓰는 돈은 내 미래의 자산을 잘라서 현재의 이미지를 붙이고 있는 돈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체면 소비가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자동 결제 방치 소비입니다. 이건 조용히 통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TT부터 이유는 다양합니다. 헬스장, 전자책 서비스, 처음엔 다 이유가 있어서 시작한 것들입니다. 이건 꼭 볼 거야. 이건 생산적인 소비야.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그걸 계속 잘 쓰느냐는 겁니다. 영어 앱에 결제 넣고 한 달 동안에 한두 번 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마. 헬스장 등록해 놓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헬스장을 등록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헬스장을 가면은 헬스장은 다 망할 거라고.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거는 OT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자동 결제에 묶여놨기 때문에 해지하기가 귀찮아서 해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귀찮다는 것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금액이 작아서 계속 다 그냥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출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결제할 때 아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데서 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매번 버튼을 누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이것들이 위험한 겁니다. 월 9,900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은 작게 보이지만 쌓이게 되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 결제는 돈을 쓴 기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가장 큰 바보 같은 착각들을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난 요즘 뭔가 산 것도 없는데 돈이 없지,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자동결제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할부 소비입니다. 할부는 원래 망설였을 소비를 가능한 소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괜찮네? 이 정도면 부담이 없지. 목돈을 나가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들 하고 합니다. 근데 할부의 본질은 단순한 겁니다. 미래의 월급을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 휴대폰을 산다. 이 돈은 지금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미래의 돈을 갖다 땡겨다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래 얼마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이기 쉬는 순간에 이 할부는 그 사람의 진짜 소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소비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월 5만 원씩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월급이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노출됩니다. 그 월급이 내 현재의 돈을 위한 돈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쓴 소비를 갚아야 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늘 출발이 늦습니다. 생활비가 늘 빠듯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했던 소비가 앞으로 써야 될 월급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은 월급으로 자산을 만들고,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은 월급으로 지난달 소비를 갖는 겁니다. 할부가 습관이 되는 순간 통장은 뒤로 밀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목적 없는 소액 반복 소비입니다. 가장 흔하고 그래서 가장 놓치기 쉬운 패턴입니다. 커피 한 잔, 심심풀이로 산 물건들, 그 하나하나는 분명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도 내가 못 쓰나? 아,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야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매일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커피 4,500원, 퇴근 후에 편의점 군것질 5,000원, 이렇게 하루만 써도 하루에 1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루엔 별거 아니어도 그래도 한 달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라인 쇼핑몰을 습관처럼 들여다봅니다. 딱히 필요 없는데 세일 문구를 보면 흔들립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이유들을 위해 가지고 자꾸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는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억도 금방 흐려지고 남은 건 결제 내역뿐입니다. 사람들은 사치를 안 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장은 대형 사고보다
이런 작은 소비로 무너지는 겁니다. 큰 돈을 경계하지만 작은 돈은 습관이 되면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활비로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최악의 소비 5가지. 첫 번째, 감정 소비. 두 번째, 체면 소비. 세 번째, 자동 결제 방치. 네 번째, 할부 소비. 다섯 번째, 목적이 없는 소액 반복 소비.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이 안 모인 사람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새는 국명을 못 막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돈이 모이는 사람은 어디서 새는지부터 차근차근 봅니다. 그리고 그 차근차근 보여져서 보이는 구멍을 막습니다. 통장을 바꾸는 시작은 더 버티는 것보다, 더 버는 것보다 어디서 자꾸 빠져나가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에 있습니다. 생활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익숙한 소비, 별거 아닌 습관, 한적인 지출이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건 큰 돈 한 번 안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